기자 연결합니다. 문예슬 기자, 서울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죠? 네, 이미 서울의 기온은 34도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서울 낮 기온이 최고 38도까지 오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8일 기록한 37.8도를 넘어서 올해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한편 물을 충분히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런 중에 서울 서대문구의 일부 아파트와 이화여대 등에서 물이 끊겨 시민들이 무더위 속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식수 확보 등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전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렸습니다. 현재 연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나머지 모든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경기도는 비상근무와 함께 체육 행사 조정을 요청하고 온열 질환자를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도 무더위 쉼터 확대와 냉방기기 보급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의 무더위 쉼터 위치와 운영 정보는 국민 재난안전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KBS 재난포털에서도 폭염 현황과 대응 요령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또 온열질환 증세가 보이거나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기도 가평군 폭우 피해로 인한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주말인 오늘도 계속됩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수색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오늘 수색 활동에는 수방대원 186명과 군인 261명 등 7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140여 대가 동원됩니다. 앞서 지난 20일 새벽에 내린 기습폭우로 가평 등 경기 북부에서만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서울 성북구 기름역 인근에 있는 한 기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60대와 80대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려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70대 남성에게 테이저건 2발을 쏘아 제압했고 피의자의 복부에서 자해로 추정되는 자상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이 치료를 받은 뒤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고가 목걸이로 추정되는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재산 신고에서 누락돼 논란이 불거졌던 그 목걸이인데요.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 김 여사의 친인척이 왜 이걸 보관하고 있는지 특검팀에서는 목걸이의 출처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배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들이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 들이닥칩니다. 뭐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혹시 목걸이 확인하러 나오신 거 맞나요? 이곳은 김 여사 일가의 인척인 7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 특검팀은 이곳에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거로 보이는 고가 목걸이를 확보했습니다. 6천만 원 상당인데도 재산 신고에 누락돼 있어 논란이 불거졌던 목걸이입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었는데 3년 만에 김 여사 관련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겁니다.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와 관련된 인물이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 관련 증거들이 있을 거로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김 여사의 목걸이를 발견했고 즉시 고가 목걸이 의혹 관련 혐의로 새 영장을 발부받아 저녁 늦게 목걸이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 측도 해당 목걸이가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가 맞다는 취지로 시인한 거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해당 목걸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또 이곳에 보관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순방 때 김 여사가 착용했던 다른 고가의 장신구 등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욱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네, 특검이 확보한 장신구에 대해 김건희 여사 측은 모두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KBS에 확보된 목걸이가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인 것은 맞지만 고가 명품이 아닌 싸구려 모조품이며 가액이 5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재산 신고의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목걸이 진품 여부를 먼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어젯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함 원장을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나눈 문자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함 원장과 명 씨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한 2022년 4월 28일에 주고받은 장문의 문자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까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이 미국 측과 협상을 이어간 가운데 미 백악관은 한국과의 생산적인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민호 기자입니다. 스코틀랜드 순방에 나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럽연합 EU와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반반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27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최종談판을 앞두고 미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라며 양보를 압박한 겁니다. I would say that we have a 50-50 chance, maybe less than that, but they want to make a deal very badly. 양측 간은 미국이 EU에 부과한 30%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고 철강과 알루미늄엔 50%의 품목 관세를 매기는 합의안이 유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 관세 발효를 예고한 다음 달 1일에는 거의 모든 협상이 마무리될 거라면서 각국과의 협상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캐나다에 대해선 관세만 부과할 뿐 협상이 없을 것 같다고 했고 중국과는 거래에 골격은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미 백악관은 한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협상 상황 관련 질의에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우리 정부는 관세 확정 시한인 다음 달 1일 전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막바지 합의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 정부 대표단은 미국 현지에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만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닷새 동안 3,643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3,643만 명이 신청해 전체 지급 대상자의 72%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지급된 액수는 6조 5,703억 원입니다. 오늘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마감은 9월 12일 오후 6시입니다. 폭염이 비상입니다.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가 34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열기가 계속 쌓이는 데다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쪽 지역의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8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또 대전이 37도, 광주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땐 모자나 양산을 챙기시고 물과 그늘, 휴식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을 살펴보면 대구 35도, 부산은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널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양내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